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그동안의 회복세를 약간은 반납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루 만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국내장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는 NHN 쪽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장이 개인 회사 보유 지분을 조금 더 매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재료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후판 쪽과 관련해서 또 중국산 후판이 또 공습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덤핑에 대한 이런 꼼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엠텍과 관련된 이 위고비 효과, 과연 연간 흑자가 재시동될 수 있을지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목요일 오늘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준호 NHN 회장이 JLC가 보유한 NHN 지분을 일부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논의를 확대합니다. 중국 철강사들이 일반 후판을 컬러 후판으로 속여서 한국에 대량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큐렉소는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인 MD-SA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블루엠텍이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유통 효과를 앞세워서 연간 흑자의 재시동을 겁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삼성의 바이오 부문 지배구조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인적 분할해서 삼성바이오홀딩스를 만들고 자회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두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황제주에 등극한 이후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최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일에는 외국인까지 매수에 동참하면서 7%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뉴스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준호 NHN 회장이 개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NHN 지분 684억 원어치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NHN은 주식회사 JLC가 이준호 회장에게 자사주식 350만 주를 시간의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1일 공시했습니다. JLC는 이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로서 2014년 설립됐습니다. NHN은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NH투자증권을 통해 53만 4,200주의 자사주를 113억 원 매입했다고도 공시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N농협, 기업은행장과 함께 만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논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금융협회와 만나서 아고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 가능성과 그 방식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한강 테스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대선 의제로 떠오르면서 국가 간 결제 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미팅에 디지털 자산 시장은 물론이고 금융업계의 이목까지 쏠리고 있는 배경입니다. 특히 주요 은행은 물론이고 10만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CBDC 관련 논의가 잠잠한 상황인데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연계하자는 주장이 민주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CBDC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KCT와 한국정보인증은 상한가까지 올라섰고 그 외에도 한네트도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외 관련주들도 시간에서 주목을 받은 만큼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철강사들이 일반 후판을 컬러 후판으로 속여서 한국에 대량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중국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자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를 칠해서 컬러 후판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컬러 후판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무관세로 수입됩니다.
확인된 물량만 해도 약 3,000톤으로 미확인 물량과 입고대기 물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심의 중인 중국산 열연 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짝퉁 열연 강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명백한 관세법 위반 속에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큐렉소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5개국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인 MDSAP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MDSAP는 각 국가의 의료기기 품질 관리 기준을 국제 표준에 따라서 단일 심사하는 제도로서 인증을 획득하면 개별 국가별 별도 심사 없이 일부 또는 전면 면제를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큐렉소는 이번 허가를 통해서 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했고 개별 국가로 진행하던 제품의 인허가 절차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인증은 큐렉소의 전략적 수출 확대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주가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루엠텍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유통 효과를 앞세워서 연간 흑자에 다시 한번 시동을 겁니다. 지난해 매출이 늘어났지만 플랫폼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적자 전환했는데요. 올해는 견조한 백신 유통과 주력 사업의 매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위고비 효과가 두드러진 실적 개선세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에서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43.1%인데요. 블루엠텍은 지난해 말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신약인 위고비의 국내 주요 도도매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도도매는 유통업체들 간의 거래로서 총판 개념의 도매상이 또 다른 도매상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블루엠텍은 위고비의 국내 유통시장에서 총판인 줄리 파마 코리아로부터 물량을 공급받는 도도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위고비인 만큼 블루엠텍의 주가 역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블루엠텍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빠른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에는 2,9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위고비 열풍에 더해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까지 더해지며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000원 중반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까지 위고비 열풍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